여기는 에브리데이 코리안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일상 한국어 팟캐스트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지훈 씨,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좀 긴장하는 편이에요. 짧고 간결하게 하면서도 저를 잘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아요. 특히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해야 할 때는 더더욱 그러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바로 간단하게 한국어로 자기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와, 정말 유용한 주제네요. 한국어를 배우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특히 토픽 2, 3급 정도 되는 분들은 기본적인 자기소개는 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도 핵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자기소개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자기소개 요소들부터 알아볼까요? 자기소개에서 빠져선 없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럼요. 당연히 이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어서 국적이나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혹은 무엇을 전공하는지 정도가 기본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나씩 예시를 들어볼까요? 먼저 이름.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안녕하세요, 이름입니다. 이죠? 네, 아주 간단하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국적이나 출신인더. 저는 국가 사람입니다. 되는 저는 국가에서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훈 씨, 여기서 잠깐. 저는 국가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도 좋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 더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은 저는 국가에서 왔어요 또는 저는 국가 출신이에요 같아요. 사람입니다는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직역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어요. 때는 저는 베트남 출신이에요가 훨씬 자연스럽겠네요. 저가 너무 교과적인 예시만 생각했나 봅니다. 아니에요. 지훈 씨는 항상 정확한 표현을 알려주시니까요. 그리고 직업이나 전공을 말할 때는 저는 직업입니다. 또는 저는 학교에서 전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 저는 회사원입니다. 되는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럼요. 이 정도면 기본적인 정보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기본적인 정보들을 넘어서서 조금 더 자연스럽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자기소개의 방법을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기소개가 딱딱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과정이 되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그럴 때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살짝 곁들이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저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혹은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즐겨요. 같지요. 오, 좋은 방법이네요.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취미가 뭐예요?라는 질문에 미리 답하는 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이라면 한국어 학습 계기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어에 흥미가 생겨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또는 K-팝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 같아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이 이런 계기로 한국어를 시작했군 하면서 친근감이 들 것 같아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계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과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을 심는 것처럼요. 그 씨앗이 잘 자라면 풍성한 대화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와, 멋진 비유네요, 소연 씨. 작은 씨앗이라니. 정말 자기소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란 말씀이시군요. 네, 지훈 씨.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소연 씨, 한국어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너무 완벽하게 말하려고 하는 부담감 같아요. 토픽 2, 3급 정도면 아직 어휘나 문법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주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소통하려는 의지거든요. 문법이 조금 틀려도 어휘가 부족해도 상대방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는 단어와 문법을 활용해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소개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야겠죠?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는 자리와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자기소개는 다를 텐데요. 당연하죠.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해요. 먼저 격식 있는 자리, 예를 들면 회사 면접이나 처음 만나는 어른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최대한 존댓말을 사용하고 차분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린 기본적인 정보에 가능하면 포부나 간단한 각오를 덧붙이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입니다. 국가에서 왔습니다. 직업,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럼요. 마지막에 잘 부탁드립니다를 붙이면 훨씬 정중하고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죠. 아, 잘 부탁드립니다는 정말 한국적인 표현이면서도 유용하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말하고 싶을 때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같은 표현을 앞에 붙여도 좋아요. 그럼 비격식적인 자리, 예를 들어 또래 친구들을 만나는 동호회나 스터디 모임에서는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 좋을까요? 그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말해도 괜찮아요. 반말을 써도 되는 분위기라면 반말을 써도 좋고요. 기본적인 정보에 취미나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을 추가해서 말하면 훨씬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안녕, 난 이름이야. 베트남에서 왔어. 한국 드라마 보는 거 완전 좋아해. 혹시 추천해 줄 만한 드라마 있었어? 이런 식으로요.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훨씬 친근하고 대화를 이어가기 쉽죠. 이때는 만나서 반가워, 나 잘 부탁해 같은 가벼운 인사를 덧붙이면 좋아요. 정말 유용하네요.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외국인 학습자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존댓말과 반말을 언제 써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듣고 말하다 보면 감이 잡힐 거예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도전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럴 때는 존댓말이 맞나요? 반말이 맞나요? 하고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네, 오늘 간단하게 한국어로 자기소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연 씨,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오늘은 한국어로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크게 3개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름, 국적, 직업, 전공 같은 기본적인 정보들을 전달하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취미나 한국어 학습 계기처럼 자신을 좀 더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정보들을 추가하는 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식 있는 자리와 비격식적인 자리에서의 자기소개 방법을 알아보았죠. 특히 잘 부탁드립니다, 나 잘 부탁해 같은 인사를 덧붙이면 좋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는 관계의 씨앗이라는 소연 씨의 말씀처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여러분 자신을 표현해 보세요. 맞아요. 여러분의 멋진 한국어 자기소개를 들려줄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렵거나 궁금한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 한국어 팟캐스트 지훈이었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